그분은 6일째 화장실을 못 가셨습니다. 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 오셨죠.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건 장폐색. 바로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변비가 자주 있으셨나요? 그분은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원래 좀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정의안입니다. 82이고 노인의학과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 탓이라며 넘겼던 변비가 어떤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직접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께 반드시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겪는 그 화장실의 불편함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경고를 어떻게 읽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배가 불편해서 오십니다. 위장약을 드셔도 낫지 않고 소화제를 드셔도 더부룩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들이죠. 저는 그럴 때 반드시 묻습니다. 화장실은 자주 가시나요? 그러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이틀, 3일에 한 번은 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이 딱딱하거나 길게 안 나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장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은 생각보다 민감한 기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섬유질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장은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대장 무력증 상태가 됩니다. 그 시작은 사소합니다. 하루 이틀 변이 안 나와도 괜찮겠지. 그러다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어느 순간 약 없이는 싸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화장실에서 힘을 줘도 아무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문제는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장을 억지로 수축시키지만 반복 사용하면 장은 그 자극 없이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알고도 계속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물어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걷기는 얼마나 하시나요? 식사는 어떤 패턴인가요? 대부분은 물도 적고 활동도 없고 식단도 밋밋합니다. 장은 움직일 이유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변이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가야지. 그러다 보면 장은 신호를 보내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불편한데 변이는 없어요. 장은 오래 참고 오래 무시당하면 더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은 예민하면서도 정직한 기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일정한 걷기, 장에 좋은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이가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태도. 이 모든 게 쌓이면 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장은 다시 내 몸을 살립니다. 변비는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몸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일찍 알아챈 분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도 혹시 오랫동안 그냥 넘겼던 불편함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다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장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무시한 채 약으로만 눌러온 세월이 장을 더 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장은 말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변비는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던 장을 되살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일반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쌓인 실제 경험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루 섭취량을 재보면 500ml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나 국을 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수한 물만 따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전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때 한 컵, 이렇게 200ml씩 4번만 나눠 마셔도 하루 800ml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리터는 꼭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 앉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장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은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오히려 더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장은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장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6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신 이후로 약을 끊고도 화장실을 매일 가게 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리 펴고 걸으세요. 장은 진동과 압력에 반응합니다. 걸을 때 생기는 리듬이 장에 전달되며 자연스럽게 연동 운동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장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흰 쌀밥 중심의 식단은 장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밥보다 반찬이 중요합니다. 나물 두세 가지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꼭 곁들이세요. 섬유질은 장의 빗자루입니다. 특히 고구마, 바나나, 키위, 오트밀은 부드러운 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건 갑자기 식이섬유를 확 늘리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조리한 음식보다는 살짝 덜 익힌 채소가 장에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장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가 와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반복되면 장은 신호를 보내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보세요. 처음엔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은 기억의 기관입니다. 장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반응하게 됩니다. 변비는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장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5분 정도 문질러 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저는 저녁마다 자기 전에 꼭 배를 문지릅니다. 장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이 습관만으로 밤에 배가 덜 더부룩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장을 눌러 막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화장실에서 발 밑에 작은 발판을 두고 무릎을 약간 올려보세요. 무릎이 배꼽보다 높아지면 식장이 펴지면서 변이 잘 나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분명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안입니다. 장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은 얼어붙습니다. 우울이나 불안이 심할수록 장 운동이 줄어듭니다. 저는 어떤 환자분께 복약지도 대신 하루 한 줄 일기와 심호흡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장은 마음과 연결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리입니다. 저는 새벽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며 앉아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장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어떤 소리든 일정한 리듬을 가진 환경은 장을 안정시킵니다. 장은 예민하면서도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극에 꼭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살리는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과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변비가 단지 화장실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 냄새가 심해지며 식욕이 줄고 기운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이었지만 점점 전신 증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꾸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돼요. 저는 묻습니다. 화장실은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장은 편해야 기분도 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 이상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장이 경직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이 호르몬이 줄고 결국 기분도 무거워집니다. 단지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던 일이 알고 보면 장이 멈추면서 생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도 그렇습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변이 몸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염증 수치가 높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장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드름과 두드러기로 고생하던 60대 여성 환자에게 장 건강 관리를 권했고 변비가 해결된 이후 피부도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은 깨끗해야 피부도 맑아집니다. 피부는 장의 거울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입니다. 장이 편해야 잠도 편해집니다. 변이 몸에 남아 있으면 밤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으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밤마다 깨서 배를 문지르고 다시 자는 걸 반복하셨습니다. 장 운동이 회복되고 나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장이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기억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뇌로 가는 염증 신호가 늘어나고 결국 집중력 저하와 기억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를 가진 노인 환자 중에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료할 때 장 상태와 인지 기능을 함께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아들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모시고 왔습니다. 평소에 기억력이 좋았던 분인데 최근 몇 주간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두고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부를 만져보다가 장에 변이 꽉 찬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평소 화장실은 어떠신가요? 그러자 그제서야 멋쩍게 웃으시며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식습관 개선과 장운동 자극 치료를 받으셨고 그 후 기억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장은 단지 배설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심축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을 기준으로 당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세요. 변이 부드럽고 시원하게 잘 나오면 지금 몸 상태도 괜찮은 편이고 변이 자주 막히고 가스가 차고 변이가 없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그건 몸 어딘가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솔직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과 대화를 자주 나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쓰다듬으며 느낌을 살피고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도 장이 좋아하는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걸어서 장을 흔들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손으로 복부를 문지르며 하루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됩니다. 장은 건강해지면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화장실만 잘 가니까 인생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엔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돼 있습니다. 장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비를 진료하면서도 뇌를 생각하고 마음을 보고 생활 습관 전체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장은 몸 전체와 이어져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는 건 단지 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천천히 덜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장이 풀리면 놀랍도록 많은 것이 따라 풀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매일 진료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요. 매일 먹는 거라서 이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비약, 특히 자극성 완화제는 장을 억지로 움직이게 합니다. 대장을 자극해서 배출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복용 후 몇 시간 안에 변이 나오고 배가 가벼워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걸 대장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약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는 거죠. 장이 명령을 기다리는 기관처럼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환자는 15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완화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병원 권유로 시작하셨지만 점점 양이 늘었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폭통과 복부 팽만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장내시경에서 장의 연동 운동 자체가 느려진 게 확인됐고 약을 끊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약은 편했지만 그게 장을 잠들게 한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자극성 완화제는 신경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며 장의 자연스러운 수축 리듬을 왜곡시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장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리고 신경 반응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 없이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약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변비약은 크게 자극성, 팽창성, 삼투성, 윤활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자극성은 의존성을 가장 쉽게 만듭니다. 이 약을 우선 줄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용 횟수를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사이를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로 메우도록 합니다. 둘째는 장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당장 변이 안 나와서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은 기억합니다. 규칙적인 자극을 받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물은 반드시 하루 1리터 이상 채워야 하고 몇 끼니마다 채소 반찬 두세 가지는 꼭 드셔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화장실 앞에서 5분 정도 앉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반복해야 장이 반응을 회복합니다.
셋째는 보조적인 방법을 같이 쓰는 겁니다. 저는 약을 끊는 초기에는 섬유질 보충제나 장 유익균 같은 도움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장 환경을 살리는 재료입니다.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면 배변도 수월해지고 가스도 줄어듭니다. 넷째는 마음입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일수록 장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힘주셨거나 배가 아팠던 기억이 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장은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깨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은 서두르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 명상, 복부 마사지 같은 완만한 자극을 권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1세 할머니는 10년 넘게 완화제를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이 너무 약해져서 음식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퇴원 후 약을 끊고 매일 걷기, 식단 조절, 물 마시기, 복부 찜질을 시작하셨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약 없이 배변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장을 믿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고 장에게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몸은 약보다 회복 본능이 먼저입니다. 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써야 합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습관처럼 쓰면 나중에 그 편함이 무서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장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는 기관입니다. 외부 자극이 계속되면 내부 자극은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약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장의 본래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장의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은 자율적인 기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능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약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한 끼라도 나물을 추가하고 한 정이라도 약을 덜어보는 겁니다. 그게 장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그런 신호가 모이면 반드시 장은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완화제 없이도 배변할 수 있는 몸.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약은 쉬운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장은 아직 살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이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에서 시작됩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그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변이 안 나온다고만 하시던 분이 몇 달 후엔 항문이 찢어졌다고 오시고 나중엔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몸이 몇 번이나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우리 몸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참지 못하고 터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치질입니다. 대변이 딱딱하면 항문을 밀어내는 압력이 너무 세지고 이 압력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터지게 만듭니다. 처음엔 가렵고 피가 조금 묻어나더니 나중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오기까지 3년이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창피해서요. 참다가 더는 안 되어서 오신 거죠. 진료를 하며 항문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치액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수술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문 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변이 항문을 지나가면서 피부를 찢습니다. 찢어진 부위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상처가 생깁니다. 항문은 민감한 조직이라 작은 상처도 통증이 크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배변이 더 두려워지고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참는 습관이 생기고 그게 변을 더 굳게 만들고 굳은 변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탈장이 생겼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실제로 배에 힘을 너무 주다
복벽이 약해져서 소장 일부가 튀어나온 환자도 진료했습니다. 복부 탈장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장이 눌리면 혈류가 차단되고 심하면 장개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외엔 답이 없습니다. 장폐색도 무섭습니다. 장 안에 변이 너무 오래 고이면 장이 막히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닙니다. 장이 멈춘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심해지고 구토가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일주일 넘게 변이 안 나오고 계속 토한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배가 단단하고 부풀어 있었고 검사 결과 장폐색 소견이 나왔습니다. 장 수술을 하셨고 이후에도 장 기능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냥 변이 안 나와서 약만 먹고 넘겼는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변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장암의 위험입니다. 물론 변비가 곧바로 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머무르면 그 속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만성 염증은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세포 변이를 유도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방 저섬유 식사를 하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검게 변하고 배에 통증이 동반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변비 증상만 있던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권유했고 용종이 발견되어 미리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술 후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다짐합니다. 변비는 절대 소홀히 봐선 안 된다. 이 모든 합병증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참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가야지. 바쁠 때는 안 가고 나중에 변이 나오면 가지 뭐. 그렇게 넘기다 보면 장은 점점 반응을 잃고 결국 멈춥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 하지만 반복된 무시는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늘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변을 참는 습관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느 날 폭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셨고 복부 전체에 변이 꽉 차서 장천공 일보 직전 상태였던 겁니다. 입원해서 장세척을 하고 회복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회복 후 진료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은 절대 참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많은 걸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증상으로 표현합니다. 변이 안 나오는 건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몸은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질, 항문열상, 탈장, 장폐색, 대장암. 이 모든 건 결국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치면 모두 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화장실은 편하신가요? 그 대답 속에 건강이 시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지 마세요. 그 순간의 불편함을 참으면 나중엔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몸,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이 생겨서 찾아왔지만 사실 저는 병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비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자주 마주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화장실에 가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과 연결돼 있고 삶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이유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먹는 것이 단조롭고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장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잃고 결국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장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저는 장을 살리는 방법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하루 20분만 걷는 것, 식탁에 나무를 올리는 것,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것, 발을 올리고 자세를 조절하는 것, 배를 문지르며 내 장에게 말을 거는 것,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장에게는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자극이 됩니다. 또 우리는 변비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장은 면역력을 만들고 기분을 조절하고 피부를 맑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심지어 기억력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장이 편해지자 인생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약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장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은 저에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에 대한 이야기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극성 완화제에 대한 의존성과 그로 인해 장이 점점 게을러지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을 줄이고 끊고 다시 장을 깨우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함께 전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수십 명의 환자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비를 오래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치질, 항문열상, 탈장, 장폐색, 심지어 대장암의 가능성까지 참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고치면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는 체질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쌓인 작은 습관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물을 한 컵 더 마신다면 당신의 장은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 가볍게라도 걸어 나간다면 장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오늘 화장실 앞에 앉아 몇 분이라도 기다려 보신다면 장은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장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90세 어르신도 장이 다시 살아난 걸 봤고 30년 넘게 약을 복용했던 분이 약을 끊고도 편안하게 배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몸은 회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장은 우리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단지 불편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 어딘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는 건 약도 병원도 아닌 당신의 일상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장이 늙은 게 아닙니다. 장은 항상 살고 싶어 합니다.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위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장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그렇게 살아난 장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위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어보세요.